그렇고 이렇게 이제 길을 넓혀주죠. 예, 길을 보행으로만 걸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네네네. 그죠? 도로를 또 길을 넓히고 이렇게 가로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전에는 나만 좋았는데 이제는 참여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인 집들도 참여 안 하게 냅두는 거죠. 길도 좋아지고. 네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 공건대 공견입니다. 네, 정부가 갑자기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52,000가구예요. 네, 엄청납니다. 네, 52,000가구. 이게 거의 신도시급이죠. 근데 52,000가구 공급이라서 이게 엄청난 게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거의 매달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공급을 바뀌면서 내가 봤을 때는 100만 가구 공급할 것 같아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네. 5월 달도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7월 달도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지금 네. 정부에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단독 빌라를 허물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선제적 움직임을 가지셔야지 재테크가 되지, 자꾸 그냥 보시기만 하고 집값이 떨어진다 아무것도 안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저는 서울 이게-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꼭 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투자자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가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수많은 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용어들을 갖다 쓰면서 개발계획 새로 지정할 거예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은 하나씩 알면서 시작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발표가 네. 52,000가구를 공개했어요. 그죠? 네네. 이제 네 가지로 도시재생 선도사 후보지, 네. 그죠? 21,000가구, 네네. 행정중심 복합도시 13,000, 지방 신규 공공택지 18,000. 네. 그래서 총 세 가지로 일단은, 그죠? 이거는 이제 재개발이고, 네네.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이게 세종시에. 세종시죠, 세종시. 추가 공급. 네, 추가 공급. 네. 그러니까 신도시에다가 또 추가를 한 거죠. 그렇죠. 플러스 그다음에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택지 개발. 빈 땅에다가, 네. 빈 토지를, 그러니까 전답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이제 개발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관심 있는 게 바로 소규모, 그죠? 관리지역 20곳, 네. 소규모 주택 정비, 그다음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요게 제일 관심 있어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도심에 하는 거예요, 도심에. 네, 그것도 그죠? 서울 도심이라고 보면은 대부분의 서울 네. 도심이니까요. 네네. 여러분들이 청약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두 군데에서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 없이. 네, 극악한 경쟁률을 뚫고 네. 청약에 당첨되는 것보다 네. 그냥 내가 소유권 부동산 하나 사서 네. 이게 개발이 돼서 아파트 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더군다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평균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뭐 강남이 아니어도 5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요즘 지금 최근에. 그렇죠. 예, 5억도 부족하죠. 네. 근데 뭐 강남은 뭐 한 15억, 뭐 20억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강남은. 네. 이렇게 네네.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보는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주거재생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 만약에 돈을 투자한다면 돈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죠. 아, 그렇죠. 적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5천만 원에서 약 2억 정도 사이로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전세를 네. 투자한 갭 투자를 가능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젊은 분들 좀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지역 20곳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제가 어제는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바로 3천에서 2억 정도 투자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관리 지역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 되게 찐 전문가이십니다. 찐 전문가인 꼰대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이야. 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끄시면 안 됩니다. 노래를 못 한다고 끄시면 안 되고 내용은 좋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구역입니다. 네네. 이게 개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노후주택, 그죠? 네. 노후돼야 되고 기반시설도 열악해야 돼요. 네네. 그죠? 이렇게 열악한 지역을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블록별 정비 계획이라고 해서 블록별. 네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재개발하면 이렇게 한 구역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은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요. 네네. 그죠? 그 어떤 지역은 그냥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고. 네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를
블록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일정 범위, 필요한 네. 부분의 일정 범위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 내 전체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하는지 공공이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하든지 공공 민간이 같이 하든지 이런 방식을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혜택도 주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굉장히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죠? 뭐 아파트를 지려고 했던 지역이 아파트를 안 지어. 네. 근데 아파트를 안 지고 하려고 했던 지역은 보니까 아파트를 짓겠대. 그러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관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발 네. 방향이라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정비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은 뭐 1000세대 이상 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규모 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네. 대표적인데 그게 5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에서 네. 이제는 3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로 이제 그 확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300에서 500세대 정도 되는 것들을 모아서 그럼 오세훈 시장이 모아주택하고 비슷한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오세훈 시장에 모아주택이 있었죠. 그렇죠. 네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재개발을 모아서 하겠다는 방식이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상 지역을 보게 되면 네. 노후주택의 혼재 노후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신축하고 노후하고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노후도가 80%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80%가 자꾸 낮아져. 75% 낮아졌었고요. 네. 이 75%가 3분의 1호도 낮아졌죠. 67%. 예. 근데 네. 지금은 50%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노후도가 중요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노후도보다는 주민들의 의지, 네. 지자체의 의지가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여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그러니까 큰 개발이 안 되는 소규모 저층 주거지 그죠? 네네. 이런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 10만 제곱미터 이하니까 3만 평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만 맞습니다. 3만 평. 예, 3만 평. 네네. 그러면은 10만 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약 한 몇 세대일까요? 그러니까 3만 전체. 평이 네. 한 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네네. 3만 평 안에서 뭐 10,000평, 5,000평 이렇게 나눠서 되는 거니까요. 네. 전체를 합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면적으로 그냥 세대수를 네. 계산하게 되면은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지정 절차는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네네네. 지정 보지 말고 제안을 누가 했냐? 네. 보면은 공기업도 했대요, 그죠? 공기업. 네네. 그다음에 시장 군수, 공기업은 뭐 LH, 그죠? 네네. SH. 네. 그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시장 군수 등이 했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네, 지자체가. 국토부가 지자체나 공공한테 제안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공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지자체장이 네. 신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의 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관리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이제 관리 계획을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물론 처음에는 어떤 데는 재개발하고 어떤 데는 공공 재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개발하지 않고 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뭐 지자체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얘는 개발이 오히려 안 되고 얘는 개발할 의지가 되게 강해. 네. 그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관리하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지자체의 관리 의사가 중요하네요. 그 서울 같으면은 네. 구청장이죠. 네, 이제 관리를 하면서 한번 해봐라.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시장이 소규모 재개발을 많이 지정할 생각이 있을 텐데 있죠. 또 하겠다고 했고, 네, 예. 근데 이거를 시장의 권리를 그죠 구청장한테 주는 걸 수도 있겠어요. 잘못하면 이게 약간 권리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의도도 조금 저는 보이는 거든 정치적 의도 조금. 아 그래요? 보여요? 네네. 근데 과연 이게 왜냐면 이게 솔직히 말씀드린 구청장은 당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이 권력 구조가 네네네. 그죠 시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아 있겠다라고 근데 하는 것도 요즘에 보이긴 조금 해요. 성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청장 중에서 25곳 중에서 24곳이 민주당 계열인데 이 민주당 계열에 있는 네, 그 구청장들이 지금 시장한테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서울시에서도 막 뭘 주려고 그러고 국토부에서도 뭘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시청자분들 오히려 가만히 뒤로 한 발 빠지면 서로 더 큰 걸 들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기회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쓱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거나 네, 네. 불확실하니까 이게 될까? 뭐 의문점만 있고 계속 방관만 하시면은 결국 방관자가 되십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네. 저희 꼰대들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관리적 개념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예시를 이제 네네. 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지역을 예전에는 우리가 개발한다고 한다면 또 서울시에서 하려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 개 블록을 딱 지정해서 여기 아파트 지어라고 네.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죠? 면적이 작으면 네. 소규모 개발, 넓으면 재개발.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크게 하나의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해서 자, 요 블록은 민간이 개발을 해.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주민 주도로 자율적으로 그냥 놔둬. 자율적으로 예. 뭐, 예, 예. 그리고 여기 자율적으로 나도 알아서 해.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요 지역은 SOC를 지어. 네. 그리고 요 지역은 공공 주도로 거점 사업을 해. 요거는 그리고 네, 요거는 공공이 참여를 해서 개발해. 네.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이제 길을 넓혀. 넓혀주죠. 예, 길을 보행으로만 걸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네네네. 그죠? 도로를 또 길을 넓히고 이렇게 가로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전에는 나만 좋았는데 이제는 참여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인 집들도 참여 안 하게 냅두는 거죠. 길도 좋아지고 네네. 어떤 거점 공용주차장 임대주택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민간 네네. 시설 근린생활 시설 여러 가지 들어서서 도서관. 네, 그 성을 도서관이라든지 그죠? 네네. 뭐 복지 시설이라든지 들어서서 결국 이 동네 전체가 좋아지는 그죠? 네. 이런 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지자체장들이 관리를 해라. 네네. 이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네. 보면 이제 가로주택, 자율주택 이렇게 해서 정비 요건을 완화하는데 어떻게 완화하느냐? 용적률 상향도 해주죠. 건축층 내 예를 들면 높이 제한이라든지 가로주택, 가로 간격이라든지 또는 도로 주차장에 대한 시설이 법정 주차 대수라 이런 게 있는데 좀 완화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개발하기가 용이해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혜택도 주면서 네. 이 개발을 장려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 서울에 박원순 시장이 했던 게 있어요. 도시재생? 네, 도시재생 사업. 네네. 이런 거잖아요. 약간 네네. 기반시만 이거 플러스 재개발을 플러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점만 뽑아서 장점만 뽑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저도 좋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 지정이 됐다면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대신 내가 개발하는 거 우리가 할게. 공공에서 하지 마. 이렇게는 하고 싶어요. 근데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얘기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 안에만 들어가 있다면 뭐 이거 보존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도 추가로 우리도 개발할 수 있게 해줘. 우리도 땅 많이 내놓을게. 라고 하면 또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내놓은 이 정부의 공급 정책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많았던 이사대책이라는 내용에 비해서 이사대책, 예. 이거는 지금 상당히 개선되고 문제점을 맞아요. 개선해서 장점들만 모아놓는 그런 그 개발계획, 공급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좀 약간은 칭찬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서울시장이 네. 바뀌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약간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또 선거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개발 방식을 보게 되면 예, 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재개발이니까 대표적인. 예,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자율주택 정비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자율주택 정비는 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 예를 들어서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보통. 네. 그죠? 100세대 이상인데 네. 얘네는 보통 10세대 미만 단독, 음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 더 작은 규모의 사업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굉장히 미니멀한. 그렇죠, 미니멀. 예, 미니멀해서 뭐 한 예를 들어 30세대, 그죠? 20세대도 재건축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지어라. 네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변 환경이 좋아진다면 여기서 개발하는 30세대도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은 300에서 500세대 정도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한 작은 규모의 사업, 그러니까 5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 되는 사업을 지금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네. 구분하시면은 네.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세요? 있어야죠. 관심을 안 갖고 뭐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또 빠져 계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관심이 점점 여러분들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라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알려주고 지정된 지역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오늘 안 저희하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돼요. 네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게 되면 신축 노후주택 후보지 검토입니다. 그죠? 네네. 그럼 어떤 지역을 지정을 했느냐 본다면 입지 여건입니다. 네네. 노후 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지역. 그러니까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죠? 네. 크지 않고 노후도도 높지 않지만 네. 그런 지역들 중에서 공공 또는 민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확정된 지역 또는 예정 지역. 예정 지역 또는 연내 관리 지역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별했고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지자체의 정비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네. 지금 지정된 것들이 그 중에서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얘기죠. 일단은 노후도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노후도가 더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도가 높으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네네.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일단은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요. 주민들의 의지도 어느 정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또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번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개발하면 가치는 좋고 주민들이 예전에 한번 개발로 추진했던 지역들 그런 지역들 중에서 노후도가 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찾아서 투자를 미리, 왜냐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을 미리 찾아서 선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후보지잖아요. 후보지일 때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역으로 지정되려면은 주민의 동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어야만 진행이 계속되지. 아니 후보지가 지정됐다가 주민들이 싫어하면 구역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왜 지정이 안 됐어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매달, 2달, 3달마다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가만히 손 놓고 계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정사업 후보지 이제 결과입니다. 네네. 짜잔, 드디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거죠. 자, 서울에 11곳, 경기 4곳, 인천 1곳, 대전 3곳, 광주 1곳, 총 20곳을 선정을 했어요. 이 중에서 좀 관심을 갖는 지역을 본다면 금천. 네. 이 금천에서도 신안산선 들어서는 지역이 있어요. 그죠? 네,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양천, 네. 목동에 앞으로 이주수요가 생길 수 있는 지역. 네. 그러니까 종로는 당연히 도심이니까 좋죠. 일자리 주변이니까. 네. 근데 중구도 당연히 도심이니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동도 괜찮고. 마영성 중에 하나죠. 굉장히 네. 집중해서 봐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도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네. 강남 접근성도 좋으니까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구도심에 같아요. 아마 지정이 됐겠죠. 네. 여러 가지 좋은 지역들이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희가 지역 분석을 이런 관심 있는 지역도 몇 개 제가 뽑아서 지역 분석까지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 일단 미선정된 35곳 또 네. 적정 관리 지역 설정 및 사업성 분석 컨설팅을 통해 5월 예정된 통합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선정된 지역, 떨어진 지역 35곳도 추가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 예정돼 네.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앞으로 계속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거 지금 1부 방송 끝나고 또 2부 방송 또 하니까 2부 방송도 여러분들 계속 가져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건 끝까지 한번 관심 갖고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안 놓치고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그때 움직임을 한번 결정을 해 보십시오. 자, 일단은 추진 절차입니다. 앞으로. 네. 예, 일단은 4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지자체 협의가 8월 달에 이루어지고 주민과 지자체 협의. 이제 주민하고 지자체 네네네네. 협의 만나겠죠, 이제. 네네네. 8월 달에 이제 협의를 할 거고. 근데 10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하겠다는 야, 거니까. 이거, 예, 4월 달 동안에. 협의가 아마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민의 의지와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게 이게 스케줄이 타이트하니까 빨리빨리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높은 데는 이 기간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혜택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네. 혜택을 다 들어보니까 너무 하고 싶어요. 네. 저 같으면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하고 뭐 주민 공람을 11월에 하니까 네. 12월까지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역 지정이죠, 거의 구역 네. 지정. 이제 개발을 할 지역.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구역 지정이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행복하겠네요. 지금 이 절차로 따지게 되면은 8개월 안에 네. 구역 지정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이런 절차들이 1, 2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인데 8개월 안에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시장에다가 공급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1부 마치고요. 또 2탄 또 내일 바로 이어질 거니까 바로 관심 가져주세요. 자, 여러분들 바로 구독도 하셔야 돼요. 구독하고 알람 눌러주셔야지 바로 저희가 내일 올린 내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다리셨다가 내일 정말 지역 분석까지 들어가는 내용 꼭 찾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